얼굴은 관리를 되게 잘해서 피부가 되게 매끈하고 좋은데 목주름만 딱 있고 자글자글하면 딱 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이걸 좀 더 예방할 수 있고 이 부분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부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자, 목주름은요, 우리가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가로로 생기는 가로주름, 그 다음에 세로로 생기는 세로주름과 함께 자글자글한 이런 주름 형태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김성령 씨인가 한번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딱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인상 깊게 들렸는데, 저는요 얼굴과 목은 하나라고 생각해서요 하나로 반드시 관리를 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딱 어떻게든 요 선까지 딱 바르고 안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노출 부위까지는 똑같은 관리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 접히는 거 당연히 안 하셔야겠죠. 목 접히는 거 안 한다면 핸드폰 보는 습관, 독서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PC를 볼 때 낮춰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교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컴퓨터를 할 때 PC 화면이 내 눈보다 높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컴퓨터가 눈이 떨어지면요 당연히 고개를 숙이게 되고요, 어깨는 구부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목은 숙이게 되니까 당연히 거북목 오죠. 저도 거북목이 조금 심해서 되게 많이 노력해서 지금 많이 교정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보통 밑에 받침대 같은 거 이렇게 두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한 단계 올려서 사실 내 눈보다 조금 더 올린 상태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사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 생활 습관에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가급적이면 너무 이렇게 낮아서 오랫동안 보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그 부분이고요. 똑같은 자외선이 얼굴과 목에 동시에 딱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손상을 받는 부분은 당연히 목입니다. 왜? 피부가 얇다고 했죠. 그러면 이 얇은 부분에 조금만 손상이 되더라도요, 이 두꺼운 피부에 비해서 훨씬 강한 손상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거죠. 피부에 노화가 분명히 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 바를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얼굴에 바르는 것과 함께 노출 부분, 우리가 목까지 내려온다고 했죠. 거의 위에 윗가슴까지 평소에 발라주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날씨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서 옷의 노출이 점점 심해지고 파여지는 옷을 많이 입으실수록 이쪽 부분까지 충분히 신경을 써주면서 평소에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산화제, 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요. 항산화제도 먹는 거, 바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목에 바르기란 얼굴에 바르기에는 좀 고가 제품들인데 목에 바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이 파우더 형태에 있는 비타민C를 보통 제품을 섞어서 바른다거나 선크림에 섞어서 바른다거나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아침에 바를 때는 바르고 나옵니다. 비타민C 자체는요, 자외선에 되게 취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자, 그렇지만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예방해주는 효과도 분명히 탁월하기 때문에 저는 훨씬 실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비타민C 파우더를 함께 사용을 해주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한 양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손상으로부터 좀 더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항산화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노화 예방에 가장 중요한 성분, 바로 레티놀. 레티노이드 계열은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보통 얼굴에는 바르지만 목을 잘 안 바르시는데요, 목 바르기가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보통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만에 목이 전부 뒤집어집니다. 저 역시 사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완전 벌겋게 한번 뒤집어지는 경험을 제가 두세 번 했는데, 정말 제가 여기까지 발랐더니 여기가 좀 빨개지는 부분들이, 증상들이 생겨요. 자,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은 처음에 사용했을 때 그러한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게 적응이 되고 나면 상당히 중요한 아주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상당히 레티노이드 계열을 꾸준히 목에도 발라주고 있는 걸 생활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노이드 계열은 분명히 자극이 되거나 따갑거나 붉어질 수 있다. 그리고 목은 특히 더 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셨다가 적응이 될 때까지, 또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바르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셨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발라주면 적응이 되고 난 뒤에는 정말 이만한 좋은 예방책이 없을 정도로 이 레티노이드 계열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잠을 잘 때 베개를 되게 높게 베고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깨부터 베개를 베고 목까지 베개를 되게 이런 식으로 높여서 좀 잡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다 보니까 잘 때 보면 이게 접히는 목이 자연스럽게 좀 접히게 되는 게, 아마 지금 제가 조금 목주름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목주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추 쪽으로 갖고 있는 베개를 하나 제가 받았었는데요. 자,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걸 아침에 영상 촬영한다고 집에서 베개 직접 가지고 온 빨지 않은 자, 이 베개는요 슬립앤글로 이제 아울라라고 하는 베개인데요, 모양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폼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사실 메모리 폼 베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 폼 베개가 되게 좋았던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이 목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딱 됐을 때 바로 딱 되는 부분들이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잘 때 보면 막 머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고정 형태가 딱 돼버리니까 실제로 상당히 목이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얼굴이 딱 고정되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받침대가 있는데 그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다 보니까 요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덧대서 그 체형에 맞게끔 이렇게 딱 지어주면 제 어깨랑 이 부분들이 딱 돼서 실제로 머리를 대면요 그 머리 부분이 딱 고정이 되는 상태, 그리고 목이 딱 젖어지기 때문에 젖어진 상태로 그대로 허리까지 쫙 다 이렇게 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상당히 몸이 편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메모리 폼이다 보니까 우리가 베갯잎이나 베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자다 보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주름도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조금 없어져서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우리 흔히 말하는 베개 자국이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이런 베개였던 것 같아서, 저는 실질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베개인 것 같습니다. 옴니아 베개도 보면 옆에 이렇게 또 홈이 있는데요. 이건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모양에 그대로 이렇게 딱 대고 어깨를 이렇게 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만 되게 딱 편하게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당연히 목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요. 잤을 때 이렇게 구겨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베개 크기가 크지 않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사용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한 달 넘게 이 제품들을, 이 베개들을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이런 베개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톡스를 늘 맞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시술을 늘 할 수는 없으니까 생활 습관의 교정, 평소에 매일 잠은 자고 매일 같이 똑같이 하는 이런 습관의 교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목주름이 생기지 않는 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 베개를 어떻게든 불편하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지만 그게 한 2, 3일은 할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편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주름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런 베개를 사용하는 거 꾸준히 사용하신다면 잠을 잘 자야 피부도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의 베개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세로 주름의 저는 예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무표정하게 있으신 분들 많죠. 우리가 평소에 강했을 때 무표정하게 있는데, 이 무표정할 때 되게 어떻게 있냐면 인상을 딱 쓰고요 턱을 꽉 깨물어요. 턱을 꽉 깨무는 습관을 보통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턱을 깨물고 무표정하게 딱 있으면 이 부분에 힘을 꽤 많이 주게 됩니다. 목 부분에 힘을 생각보다 많이 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목 부분의 힘을 조금 풀어주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소에 입 운동을 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사실 목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입 운동을 좀 하게 되면요 이 부분에 있는 긴장도가 상당히 많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무의식 중에 아니면 내가 뭔가 집중을 하다가도 의식적으로 내가 무표정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되게 입을 턱을 깨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 입을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서 긴장감을 풀어주는 쪽으로만 해주셔도 이 부분의 긴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운동을 하거나 힘을 쓸 때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화를 낼 때도 막 목에 핏대 세워서 얘기할 때도 이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긴장을 하거나 집중할 때 이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평소에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줘서 근육의 힘을 약간은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것들이 일상화되면 이런 세로주름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글자글한 주름의 경우는요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평소에 보습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보습제 사용을 상당히 생활 습관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거나 항산화제를 사용한다거나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보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목주름을 반드시 자글자글한 목주름이 있을 때는 보습도를 좀 더 끌어올려서 수분도가 잘 유지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훨씬 더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지만 예방을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또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목주름 상태를 더 진행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떨어지는 거 보이죠? 자, 이게 마리오네트인데요.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상당히 얼굴의 광대뿐만 아니라 얼굴의 라인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가 덜 먹어 보이고요. 훨씬 밝은 얼굴의 형태로 돼요. 지금 되게 우울하잖아요, 얼굴. 봐, 우울하다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지목할 수 있는 부분은 얼굴 셋 중에 어디일까요? 하안면. 하안면입니다. 인상을 결정할 때 되게 나이 들어 보이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 곳 중에 하나가 하안면입니다. 그 중에 하안면에 생기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오네트? 오케이. 자, 지금 우리 PD도 마리오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오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죠? 자, 이게 마리오네트인데요. 근데 이 마리오네트가 생기는 이유를 보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자, 여기는 되게 뿔뚝하게 올라와서 딱 붙으면서 쭉 떨어지거든. 그래서 요 선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마리오네트의 부분인데요. 꼭두각시 인형 알죠? 끈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대기로 막 이렇게 하면 막 움직이는 말을 할 때 이 부분만 이렇게 탁탁탁탁탁 움직이니까 이 부분에 선이 딱 있죠. 입술을 보시면 저의 아름다운 앵두 같은 입술을 보시면 입술에 위로 당기는 근육이 있고 옆으로 당기는 근육이 있고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근육은요, 아래로 당기는 근육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무표정할 때가 제일 많잖아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문 탁 열릴 때 사람들하고 마주칠 일이 있죠. 그럼 그때 활짝 웃고 있어요? 아니면 자기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집중했거나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럼 그때 표정을 한번 보시면 되게 입술 형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집중하고 있고요. 되게 입술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근육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는 힘을 훨씬 더 이쪽을 당겨서 올려줄 수 있으면 그 근육의 힘이 강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부터 예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운동입니다. 바로 뭐냐면 입꼬리 올림근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썩 쏘질 때나 되게 비웃을 때 이렇게 탁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잖아요. 요렇게 탁 당기는 근육이 있죠. 요 근육이에요. 옆으로 당겨주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근육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도 당겨지면서 위로 살짝 올리는 근육이어서 최대한 입을 끝까지 옆으로 당깁니다. 옆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자, 이거를요 15초를 합니다. 하나, 이렇게 딱 풀면요 엄청 얼얼하죠. 엄청 얼얼하죠. 이거를요 그렇게 하고 10초에서 15초를 쉬고 다시 또 15초를 하고요. 10초에서 15초 쉬고 다시 15초를 합니다. 자, 그럼 몇 번 하는 거? 3번을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요, 이 근육의 힘이 되게 강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근육의 힘이 강해지면서 두 번째 해야 되는 운동, 바로 요 입꼬리를요 광대에 걸어준다는 느낌. 큰 광대 근육, 작은 광대 근육이 입꼬리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끌어올려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 아까처럼 당겨볼까요, 앞으로? 그냥, 그렇지. 더. 자, 됐죠? 당겨지죠. 이렇게 당겨지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어때요? 얼얼하죠? 엄청 얼얼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얼얼하다는 건 제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을 평소에 안 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위로 올리는 것을 좀 더 당기는 방법인데요. 자, 꼬리를 광대 이런 식으로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느낌을 크게 돌려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자, 그렇죠. 살짝 느낌을 하면서 위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딱 겁니다. 그러면 약간 표정이 이상해지긴 하는데요. 자, 요 이상해지겠지만 요 상태를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내려보세요. 자, 와, 뻐근하죠. 엄청 뻐근하죠. 자, 이 근육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근데 되게 풀린 느낌인데? 뭐가?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요렇게 수축시켜줘서 올리는 근육인데, 그 근육을 힘을 많이 쓰면 어떻게? 근육이 두꺼워지겠죠.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광대가 상당히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서 얼굴 전체가 상당히 V라인 쉐입으로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얼굴의 광대뿐만 아니라 얼굴의 라인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가 덜 먹어 보이고요. 훨씬 밝은 얼굴의 형태로 돼요. 지금 되게 우울하잖아요, 얼굴. 하기 전. 봐, 우울하다가 네. 방금처럼 이렇게 당기는 거, 그 다음에 위로 당기는 거. 그래서 옆으로 당기는 이 입꼬리 올림근을 자극시켜주는 운동과 큰 광대 근육, 작은 광대 근육, 이 두 가지를 계속 운동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15초 하고 10초 쉬고 15초 하고 10초 쉬고 15초 하고 이렇게 3번씩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시는 겁니다. 욕심이 생기신다면 좀 더 하셔도 돼요. 하지만 처음부터 하면 좀 얼굴이 되게 얼얼해지는 느낌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시면요. 저는 평소에 늘 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혼자 있을 때 잘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있으면 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처지는 부분들을 예방해 주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턱에 힘 주면 어떻게 돼요? 오돌토돌이잖아. 그래서 이거 자갈턱처럼 생긴다고 많이들 하시죠. 턱 끝에 있는 근육이라 해서 멘탈리스머스를 턱 끝근이라고 합니다. 또 이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턱 끝근은요, 어떻게 보면 딱 유일하게 턱 아래에서는요, 위로 올리는 근육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올릴 때 여러분들 입꼬리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자, 이걸 올리면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표정이나 말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이 근육을 써버리기 때문에 내가 안 써야지 한다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다가 갑자기 이 근육을 쓰는 게 보이면 사실은 이 부분은 보톡스를 이 부분에 좀 맞아주시는 게 좋아요. 3개월 간격으로 맞는 분도 계시고 그보다 더 오래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톡스를 조금 맞으면 그 힘이 좀 풀리긴 합니다. 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딱 올렸을 때 이 끝부분이 있어요. 이 근육의 끝부분. 딱 선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양손으로 꾹 누릅니다. 누르고요. 아래로 쭉 당깁니다. 아래쪽으로. 자, 그렇게 1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엄청 시원해요, 이거.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그 끝에 말고 조금 더 아래쪽 이제 뼈에 앉는 그 바로 위쪽 부분에 다시 똑같이 눌러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눌러만 주시면 돼요. 꾹 눌러주세요. 자, 이것도 15초를 합니다. 그리고 놓아주시면, 자, 여기 있는 근육은 어떻게 되냐면 근육이 피부 표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표면을 톡 당기니까 자갈처럼 이렇게 톡톡톡 들어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꾹 이렇게 눌러주고 마사지 해주면 그 힘이 계속 수축을 받았던 힘이 좀 이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너무 경직되고 힘이 좋아져 있던 부분들 좀 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도 상당히 이 부분이 부드럽고 편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마리오네트에 대한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리오넷을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를 제가 짧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마리오넷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근육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걸 보톡스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는 근육의 힘을 보톡스를 딱 맞으면 이 힘이 풀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올라가는 힘이 강해지겠지. 자,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 승무원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조금 더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이 간혹 늘 웃어야 되는데 조금만 웃어도 활짝 웃게끔 보여주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얼굴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살짝 보톡스만 맞아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니까 되게 밝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런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맞는 보톡스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보톡스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반드시 이 근육을 써주는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요. 단순하게 이것만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을 더 많이 써주면요 훨씬 더 그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바로 턱끝 보톡스입니다. 이 턱끝 보톡스, 아까 이거는 스마일 보톡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턱끝 보톡스가 되는데, 이 턱끝 보톡스는 아까 올린다고 했죠. 그걸 좀 마비를 시켜서 그거 올리지 않게끔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처지는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아래쪽 부분은 평평하고 위쪽 부분은 지방이 이렇게 처진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생기는 부분들은요 푹 꺼지면서 더더욱이나 위에서 계속 처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 경계 부분에 뭔가가 물질이 좀 지지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조금 밀려 올라옴으로 인해서 위에서 처지는 것들을 덜 처지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게 필러인 겁니다. 그래서 필러를 보통 받으실 때 이거를 채운다는 목적으로 필러 시술을 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움직이거나 말을 할 때 뭔가 어색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 안에 부분에 단순하게 처지지 않게끔 고정한다는 느낌의 필러를 받아주시면 그게 막 되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져 있지는 않지만 뭔가 정리되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고요. 좀 부드러워진 효과가 있습니다. 입 주변이다 보니까 어떤 필러를 쓴다고 해도 너무 강하게 편하게 부자연스럽게 시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러한 시술들은 상당히 소량 적게 부작용이 덜한 방법으로 교정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교정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좋은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부분들의 조직들에 되게 콜라겐이 떨어지고 지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들을 해결할 때 스킨 부스터들을 사용하죠.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를 아주 까는 방법을 써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골골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주배력 볼륨과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안쪽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양을 훨씬 더 늘려준다거나, 요즘 칼슘 스킨 부스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스킨 부스터를 살짝 소량씩 깔아줘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좀 더 잡아주는 방법을 쓰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이런 스킨 부스터들은 필러와는 다르게 한 번에 하는 시술들은 아니고요. 반복함으로써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계속 유도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세 번의 시술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부분까지는 해결됐지만 이미 이렇게 떨어서 처진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실도 걸 수도 있고요. 수술적인 방법도 할 수 있지만 나 그런 거 싫어, 부담스러워 하시다는 분들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울세라입니다. 자, 울세라는 이렇게 쭉 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자체가 리프팅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이런 식으로 리프팅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울세라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처지는 힘들이 좀 더 풀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방향을 정하고 울세라 시술을 받으면 훨씬 더 그 라인들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너무 많이 처졌다든지 지방이 너무 많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렇게만으로 시술은 안 되고요. 저는 고주파 중에 써마질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써마질 여기에 집중해서 하기에는 너무 그런 비용 부담이 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주 여러 번 할 수 있는 시술들을 저는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프스라고 하는 고주파를 입 주변에 상당히 많이 하다 보면 지방이 되게 수축도 되고 피부의 탄력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되게 매끈해지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시술 방법들을 함께 병행을 하면 마리오네트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치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평소에 좀 예방을 하는 방법의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처져 있다, 너무 많이 이런 부분들이 생겨 있는 것으로 내가 오늘 이야기한 운동 방법을 하면 이게 싹 없어질 거야, 이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이미 이렇게 마리오네트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런 운동들을 해 나가시다 보면 점점점 그 근육의 힘들이나 여러 가지 주변의 조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진행하는 건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고요. 근육 문제가 아닌 지방과 피부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시술을 통해서 조금 해결해 주셔야 훨씬 더 빠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함께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마리오네트가 생긴 분들 중에 입술이 엄청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입술도 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입술 주변에 이렇게 근육이 동그란 근육이 있거든요. 그 동그란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입술이 있으면 입술 구조 자체가 그 근육의 힘을 딱 받쳐줘서
유지를 시켜주게 되는데, 이 수술이 이렇게 이제 얇은 분들은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죠. 얇아지면 그 근육의 힘이 강해지면서 주변 조직과의 연관들 때문에 훨씬 더 이 마리오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입술 필러가 좀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필러들이 과하게 모양 만들어주는 그런 필러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그런 힘을 좋게 만들어주는 용의 필러를 사용을 하면 거의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시술한지도 거의 모르는 그런 상태로 보통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일단 시술들을 같이 고려한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꼭 운동, 일주면 운동하시는 것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미 보니까 너무 많이 쳐졌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시술 방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좀 시술을 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럽고 좋아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저는 좋은 거 아니면 얘기 안 하거든요. 저도 눈꺼풀 약간 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5초, 5초, 15초, 5초, 15초, 5초 이렇게 3번씩 하는 건데요. 엄청 눈 주변이 시원해지고 눈이 떠질 때 훨씬 더 가볍게 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는 게 딱 내렸을 때 개운하죠? 개운한 엄청 느낌, 개운하죠. 뭔가 풀린 느낌. 여러분들 그러면 눈 처지는 것부터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사실 눈꺼풀은 정말 치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관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이 눈꺼풀은 우리 몸 중에서도 가장 더 피부 얇기가 얇은 것으로 되어 있죠. 약 1mm 정도 됩니다.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젊을 때 어릴 때는 다 피부가 좋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똑같이 일씩 빠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가 두꺼운 곳에서 1이 빠지는 거랑 피부가 얇은 곳에서 1이 빠지는 거랑 5에서 1 주는 거하고요, 2에서 1 주는 거하고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항상 더 강하게 심하게 손상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 몸은 다 괜찮은데 유독 눈 주변이 피부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자글자글해지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한다냐? 자, 이미 눈은 이제 처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평소에도 매번 깜빡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피부는 되게 얇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보면은 잘 만져보면은 눈꺼풀 요 끝부분은 윗 눈꺼풀 올림근, 눈 안쪽으로 이렇게 눈을 올려주는 근육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 피부 표면 바깥쪽으로는 눈둘레근이라고 해서 근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눈을 깜빡거리는 거는 이렇게 올려주는 근육이 따로 있거든요. 눈꺼풀을 딱 만져보시면 어때요? 바로 밑에가 되게 텅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아래에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즉, 그 사이에 비어있는 구조에는 피부 밑에 바로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방층이 되게 성글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축 하고 처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운동을 조금 해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짠. 눈꺼풀을 이렇게 보시면요. 눈꺼풀을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 보면 눈동자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위쪽에 이렇게 뼈가 걸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나뉘어지게 돼 있죠. 사실은 이 눈꺼풀, 눈동자 있는 부분 바로 윗부분이 피부가 상당히 얇은 편이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피부는 약간 두꺼워지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래도 걸어주는 그 느낌은 바로 요 위쪽 부분이 상당히 강하니까요. 요거를 살짝 안구를 건들지 마시고 안구 위에 있는 뼈 부분에 손을 살짝 대고요. 요거를 눈썹 위쪽으로 위로 끌어올려주는 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눈썹 아랫부분에 있는 이 선까지 내가 요렇게 당겨서 위로 올려주는 느낌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요, 눈이 처지는 부분들로부터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중력으로 인해서 아래로 처지는 거에 대해서 위로 올려주는 마사지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해보시면 정말 이 주변에 또 림프 순환이 되게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눈 주변에 상당히 많은 림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마사지가 순환을 되게 좋게끔 해주기 때문에 이게 붓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세게 안고 위로, 그냥 위로 쭉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다음 조금 더 밖으로 빼서 다시 계속. 왜냐하면 안쪽부터 위로 계속 올려줘야 그 전체에 있는 근육의 힘들이 눈썹 끝까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나, 둘, 셋, 네 포인트 정도로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너무 가쪽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 눈썹이, 사실 눈썹 거울을 보시면 여기가 마지막이거든. 여기가 마지막이거든. 여기야. 거기를 쭉 당겨. 여기가 마지막. 이렇게 쫙. 그러면 훨씬 더 그 부분들이 가벼워집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그러면 요 부분들이 스트레칭을 계속 위로 내가 피부를 스트레칭 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그 마리오네트 했던 것처럼 좀 뻐근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래쪽에서 위로 올리듯이 끌어올려주면 중력으로 내려오는 부분들로부터 어느 정도 계속 위로 끌어올려주게 되고요. 끌어올려 해서 이쪽으로 해보시면 아는 게 쭉쭉 했을 때 다 하고 나서 딱 내렸을 때 여기가 뭔가 개운하죠. 네, 개운한 엄청 느낌. 개운하죠. 뭔가 풀린 느낌. 그리고 눈썹을 중심으로 위쪽에는요, 이마근, 우리가 이마 근육이 있거든요. 이마 근육이 이렇게 세로로 쫙 붙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눈을 뜰 때도 많이 이제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눈썹에 있는 부분 위쪽이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쪽을 위로 당겨주는 마사지, 위로 당겨주는 마사지를 하면요. 엄청 눈 주변이 시원해지고 눈이 떠질 때 훨씬 더 가볍게 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끌어올려 볼까요? 거기 딱 만져보면 눈썹에 뼈가 딱 걸리죠. 뼈 있죠. 뼈 있는 부분은 바로 위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 바로 아래 툭 튀어나오는 그 부분에서 위로 쭉 올립니다. 위로. 쭉. 그렇죠. 그 다음에 옆으로 당겨서, 다시 두 번째 여기서부터 다시 또 올려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꾹 올리고 그거를 보고 하시면 좋은 게 내가 지금 눈썹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눈썹에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눈 둘레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눈 주변 돌아가는 근육과 이마 근육이 딱 붙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눈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썹은 사실 이 두 근육이 붙는 부분 중에 하나여서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근육, 그 다음에 위쪽으로 당겨주는 근육이 완전히 근육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런 운동을 할 때는 항상 15초, 5초, 15초, 5초, 15초, 5초. 이렇게 3번씩 하는 건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눈 주변에 있는 피부다 보니까 너무 압을 꽉 누른다거나 세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그시 눌러주면서 위로 살짝만 올려주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지 않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여기를 하고 손을 놨거든요. 뭔가 되게 운동을 한 느낌? 운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쫙 풀리는 느낌. 그렇죠. 네, 이런. 저는 사실 얼굴에 손 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저녁에 씻고 난 뒤에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마사지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눈도 마찬가지고 얼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얼굴도 제가 얼굴도 우리 리프팅하는 운동, 그다음 눈도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뭐 림프 마사지 이런 것들 내가 뭐 매일 하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도움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면 눈 처지는 것부터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이제 얘기해야 될 거는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처졌어요. 자,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한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 방법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보톡스 맞으면 안 돼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눈 주변에는 보톡스를 맞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맞으면요, 눈이 오히려 처져버려서 더 눈이 더 무거워지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를 좀 강하게 맞았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미간의 보톡스를 맞고 잘못하면 눈꺼풀이 더 처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아까 마사지 할 때 위로 이렇게 올리는 근육이 있다고 했죠. 이마근. 이 이마 근육의 보톡스는 이마의 주름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마가 눈을 뜨는데 보조 근육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근육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보톡스를 확 맞아버리니까 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눈꺼풀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더 처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로 콜라겐입니다. 자, 콜라겐을 직접 주사를 하면 되죠. 바로 대표적인 게 레티젠이거든요. 저는 레티젠을 뭐 얼굴 전체도 골고루 하지만 눈꺼풀에도 계속 시술을 참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콜라겐으로 인해서 피부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요. 실제로 피부의 탄력도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피부가 점점 되게 건강해지는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 주사로 직접 레티젠을 하나하나 주사 놓는 방법보다는 여기는 열 자극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블 타이트라고 해서 고주파가 나가면서 주사가 되는 방식을 쓰면 일석이조죠. 동시에 주사도 넣으면서 레티젠이 들어가면서도 그 주변에 고주파가 들어가니까 아주 작은 열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가 살짝씩 수축시켜주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실제로 눈 주변에 저는 상당히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가 레티젠입니다. 또 그 말고도 상당히 많은 우리 스킨 부스터들이 있죠. 주베룩에도 주베룩 스킨과 주베룩 볼륨이 있는데 저는 주베룩 스킨을 더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는 피부가 아무리 얇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양을 주입을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고요. 눈썹 주변에 힘을 조금 더 주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주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들이 되게 좋고요. 세 번째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리쥬란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DNA를 원료로 해서 우리가 피부의 재생과 회복을 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이 되거나 노화가 진행되는 걸 예방해주는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 유지기간은 길지 못하다는 단점 때문에 반복해서 시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무난하게 시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가 예방하고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열 자극이 들어가셔야 돼요. 열 자극이 들어간다는 건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하이프, 초음파와 그다음 고주파, RF 두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죠. 근데 이 중에서 하이프 같은 거, 울세라 같은 경우는요. 팁이 1.5mm, 3mm, 4.5mm 이렇게 세 가지 팁이 있는데요. 바로 1.5mm 팁을 이용해서 눈 주변을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울세라의 개념은요. 피부 표면, 그 피부 표면에 있는 부분들을 좀 자극해서 진피와 그 아래에 있는 지방층, 레티나큘라 큐티스 슈퍼피셜리스라고 하는 피하 그 지방층이 있거든요. 그 지방층과 그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좀 더 수축을 시킨 다음에 피부 탄력도를 좋아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가 상당히 좀 더 탄력 있게 느껴지는 그런 시술 방법이죠. 자, 이런 시술들은 눈 주변에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강하게 시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반복적으로 시술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른 데보다 이미 손상도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금방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울세라 같은 경우는 6개월, 9개월, 1년 이렇게 한 번씩 한다고는 하지만 그보다 경과를 보면서 보통 3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 더 시술을 한다든지 해서 유지요법으로 뭐 9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시술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수술을 직접 하셨던 분들도 또 1년, 2년 뒤에 다시 또 똑같이 피부가 처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아이 울세라나 아이 써마지 같은 경우로 관리를 훨씬 더 많이 해서 다시 그게 또 재발되지 않게끔 더 진행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방법으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눈가 주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법. 이거 첫 번째는요 바로 보습인데요. 화장품을 바를 때 보시면 톡톡톡톡톡 찍어 발라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문지르시죠. 근데 그때 잘 안 바르는 부위가 바로 눈꺼풀 위에 잘 안 바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런 전용 제품들이 나오죠. 아이크림. 눈 주변에 발라야 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있어서 더 신경 써서 바르시긴 하지만 그게 아닌 제품들은 그냥 생각 없이 바르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눈을 되게 소홀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눈 주변도 잘 발라주시고 근데 눈 주변은 피부가 워낙 얇고 약하다 보니 훨씬 더 피부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건조해지기 쉬운 조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분기가 높은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강한 보습제를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아이크림들을 보면 되게 유분기가 좀 있는 좀 유분감이 상당히 높은 제품들이 많고 좀 꾸덕한 그런 느낌들의 제품들이 많은 게 바로 그 이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죠. 바세린. 바세린은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즉 막만 쳐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건조하신 분들은 거기만 바른다고 해서 수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막을 친다고 해서 수분이 잡혀지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히알루론산 같은 세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눈 주변에 촉촉하게 발라주고 난 이후에 바세린을 아주 얇게 눈 주변에 발라주면 수분을 끌어당겨주고 수분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그런 두 가지 관계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훨씬 더 눈 주변이 건조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항산화제죠. 항산화제는 손상으로부터 예방을 하는 거니까 비타민C 같은 성분들도 상당히 좋고요. 그런 것들을 쓰실 때 주의사항은 분명히 너무 또 과유불급이라고 했어요. 너무 내가 이게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뭔가 많이 하면 오히려 피부를 더 자극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적게 사용을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 먹고 바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평소에 노출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눈은 피부가 훨씬 더 얇은데 손상도는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자외선 노출이 똑같이 됐을 때 훨씬 더 손상이 심하게 되면 피부가 더 얇아지게 되겠죠. 실제로 피부가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쭉 늘어지는 그런 패턴들을 보입니다. 한 50대 이후 여성분들 주로 보면 눈꺼풀이 너무 처지기 시작해요, 원장님.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썹 위쪽, 아래쪽을 절개를 해서 이걸 절개해서 당겨서 올리는 수술들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수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조차도 시간이 또 1년, 2년 지나면 다시 피부가 처지는 현상들이, 늘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게 이미 그 손상된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부터 좀 더 관리가 필요한 거죠. 자외선 차단제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좀 써주셔야 되는데, 이 자외선 차단제를 참 고르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눈 주변에 썼을 때 되게 자극도가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크림 눈 주변에 좀 발라도 원장님 너무 눈 시려워요, 따가워요, 눈물 나요, 너무 불편해요. 보통은 유기자차 성분들이 눈 주변에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무기자차 성분들을 권하게 됩니다. 근데 또 무기자차, 원장님 저 너무 뻑뻑하고요, 또 얼굴에 이렇게 너무 색깔 있는 거 싫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자차를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권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샘플을 사용을 하시면서 본인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잔주름 이제 차글차글 이기는 거 좀 해결하고 싶어. 자,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렇죠. 레티노이드입니다. 정말 강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써볼수록 좋은 게, 기본적으로 정말 피부의 노화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눈 주변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레티놀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 레틴 알데히드 또는 레티날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나 레티닐 팔미테이트라고 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바로 레티노이드 계열에 있는 화장품이니까 그런 제품들을 함량이 너무 높은 거 필요 없어요. 저용량부터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크림을 아이크림 대용으로 쓰셔도 좋긴 하지만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자극입니다. 따갑거나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각질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초반에 꼭 오게 돼 있고, 그거를 사용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또 적응하고, 이 기간도 좀 필요하죠. 다른 피부 부위보다 훨씬 더 그 적응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해서 그냥 고용량, 고함량에 대한 제품들을 바로 쓰시는 것보다 상당히 낮은 것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쓰는 게 좋아요. 자, 의약품으로 뭐가 됐죠? 옛날에는 스티바, 지금 단종돼서 안 나오니까 20, 디페린, 아클리프 같은 다양한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도 역시 다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원래 목적은 여드름 치료제로 나왔던 거지만 피부의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뒤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관리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런 마사지, 운동 이런 것들 좀 더 평소에 하면서 어떻게 치료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원장님, 중년 연예인들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어도 약간 좀 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뻐진다고 해야 되나? 중후해진 느낌이 좀 많이 들잖아요. 연예인들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는 거. 내 피부는 이번 생은 글렀으니까 그렇게도 어차피 안 돼. 아닙니다. 정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점점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분들이 있죠. 자, 우리가 어떤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저 타고났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타고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이거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기미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잡티나 여러 가지 색소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찬도 잘 바르고 항산화제도 잘 쓰고 내가 늘 피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쓴다면
그로부터 예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나는 이번 생은 글렀어. 내 피부는 이번 생은 글렀으니까 그렇게 해도 어차피 안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백 제품, 미백 크림, 아니면 비타민C 먹고 난 뒤에 여러분들 제대로 3개월, 6개월 제대로 한 제품 꾸준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모든 그 분야에서 최고인 분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죠. 또 정말 내가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꾸준하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 어떤 얼굴이 좋은 얼굴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가 되게 균일해야 됩니다. 그 결이 균일한 것도 있고요. 색이 균일한 것도 있죠. 자, 어떻게 사람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이 제품 제대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비타민C를 6개월 동안 하루도 거치지 않고 먹는 거 꾸준히 하고 바르는 걸 매일 꾸준히 해보겠어 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실천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내가 화장품을 쓰던 관리를 하던 뭘 하던 그냥 그 순간에만 너무 집중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유튜브 라이브를 하던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자, 선크림을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제가 어떻게 발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잘 지켜서 나가면 되는데 선크림 요거랑 A랑 B를 섞었을 때 어떤 게 A가 효과가 더 좋을까요? B가 효과가 더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바르는 걸 잘 하시는 것부터 하시지 그냥 이거 하나만 잘 해도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볼 때 유튜브를 좀 보시면서 되게 좀 넓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좋은 얼굴이라면 되게 윤곽이에요. 이 윤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나가다 사람을 딱 봤어요. 바로 딱 그 순간에 저 사람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 40대 초반인 것 같은데 아니면 50대 중후반인 것 같은데 바로 나오죠. 거기는 뭐가 나와요? 얼굴에 대한 윤곽, 우리가 헤어스타일, 옷 입는 거, 등등등 모든 게 영향을 줘서 그 나이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얼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20대의 얼굴 어때요? 되게 달걀같이 되게 부드럽고 이런 되게 탄력 있는 얼굴처럼 되지만 30대, 40대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부는 약해지고 안에 있는 지방은 흡수가 되기 시작하고 골도 뼈도 흡수가 되고 근육은 약해지는 이런 과정들이 노화 단계로 점점점 진행이 됨에 따라서 안에서 구조물들이 잘 받쳐지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볼륨이 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계속 심하게 한다고 하다 보면 이런 얼굴에 있던 정상적인 지방들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얼굴 라인들이 되게 강해지는 현상들이 생기죠. 남성분들은 그런 부분들에서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시지만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고 너무 강해 보이고 하는 얼굴들을 싫어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스킨 부스터를 쓰던 필러를 하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볼륨을 채우는 방법, 지방 이식을 하던 그런 볼륨을 채우는 방법의 시술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일단 우리가 이 관리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눈밑이 꺼지기 시작하고 뭔가 볼륨이 줄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을 잡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적인 방법의 시술과 치료들도 필요한 거죠. 런닝맨의 송지효 TV에서 그대로 600샷 맞고 얼굴이 팅팅 부었어요. 이렇게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지금은 그런 것들도 내 관리 하나에 포함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덜 들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술, 대표적인 게 항노화 시술이라고 하죠. 그런 게 스킨 보톡스, 필러, 스킨 부스터, 열을 줘서 쓰는 방법인 울세라, 써마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주파나 요즘에 티타늄 리프팅, 온다 등등등 상당히 무수한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다른 거를 공략해서 피부의 다양한 층을 좋게끔 만들어주게끔 하고 내가 노화가 진행되는 걸 최대한 줄이게끔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관리들이 필요한 거죠. 화장품은 변화를 본다기보다 그 상태를 최대한 잘 유지하게끔 만들어준다는 목적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제품을 오랫동안 쓰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 얼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만 할 수만 있다면 3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이미 내 얼굴은 어때요? 그 전 3년 전 피부로 유지를 했던 어떻게 보면 항노화의 개념, 슬로우 에이징의 개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당연히 1순위 자외선 차단제죠. 그 다음 손상을 받는 걸로 억제해주는 게 뭐예요? 항산화제죠. 그 다음 피부는 보습. 이거가 기본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요 세 개만 기본적으로 잘 해줘도 상당히 피부에 대한 건강한 부분들은 챙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래 좀 떨어지면 요거는 이제부터는 화장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죠. 때로는 시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시술들을 늘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조금 보완만 살짝씩만 해줘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 아래층의 근육. 자, 근육 같은 경우는요, 내가 근육 운동을 계속 많이 하면 근육의 힘이 발달하죠. 이런 얼굴에 입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제가 한번 영상에서 찍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 있다고 했죠. 이 당기는 근육 어떻게 하면 돼? 웃을 때 상당히 웃으면서 입꼬리를 여기 걸른다는 느낌으로 올리면 이 근육이 수축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되게 당기고 되게 뭔가 뻑적지근할 겁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이 근육을 계속 운동시켜줘서 근육이 힘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리는 힘보다 올리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럼 근육의 힘이 강해지면서 얼굴이 점점점 광대가 올라가고 리프팅이 되는 얼굴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는 거. 즉, 저 생각은 지금 그 얼굴은 20대 때 얼굴과 거의 큰 차이가 없게끔 만들게끔 계속 그 상태를 일정하게 큰 변화가 없이 만들어주는 그런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좀 더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 그냥 미백 제품, 2주 써보니 효과 없네, 보습제 좀 일주일 써보고 효과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 그 정보를 너무 여러분들이 빠르게 변화시키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그 순간순간 너무 확 바뀌면서 그 제대로 길게 썼을 때 제대로 된 효과를 스스로 경험해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꾸준한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도 꾸준한 거고요. 병원에 되게 꾸준히 오셔서 관리하시는 분들,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요, 확연하게 1년, 2년 지나가면 피부 상태가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자, 일단 급하고 좋은 건 없고 급하고 자연스러운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꾸준하게 하는 건 절대 어떤 분야에서도 피부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 어떤 영역에서도 그는 진리고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젊어지고 이 피부가 상태를 잘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다시 꾸준하게 하는 걸 한다면 이 시점을 내가 1년, 2년 지났을 때도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꾸준한 게 정답이고 정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고 이거는 피부뿐만 아니라 제 일상, 제 신념에도 항상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마스크를 썼을 때는 되게 젊어 보이다가 마스크를 딱 벗으면 나이가 확 들어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중에서 바로 이 V라인을 망가뜨리는 그런 몇 가지 생활 습관. 자, 그러면 하루에 5분만이라도 꾸준히 하면요, 이미지가 엄청 바뀌고 실제로 얼굴 형태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최고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기용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 더 젊어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V라인을 계속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중에서 바로 이 V라인을 망가뜨리는 그런 몇 가지 생활 습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교정하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얼굴은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미간과 머리 여기 끝부분 있죠? 이 부분을 딱 중심으로 해서 머리 윗부분, 우리가 이마 라인 있는 부분을 상안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중 이 부분부터 해서 코 밑에 있는 인중부터 미간까지 있는 부분을 중안면이라고 하고, 바로 이 인중부터 밑에 턱선까지 이 부분을 하안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나면 다들 미녀잖아요. 그죠? 마스크를 딱 벗어도 저처럼 미남인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 마스크를 썼을 때는 되게 젊어 보이다가 마스크를 딱 벗으면 나이가 확 들어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하안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안면은요, 우리 얼굴의 인상을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안면이 무너지게 되면 다른 데 비해서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안면,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늘 하고 있는 행동,
바로 무표정입니다. 무표정. 자, 우리 핸드폰 볼 때 어떻게 봐요? 그죠? 핸드폰 볼 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핸드폰 보실 때 대부분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거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러 딱 들어갈 때 사람들 표정들 한번 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무뚝뚝하고 무표정한 상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무뚝뚝하고 무표정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모든 근육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힘을 써야 되지만 아래로 당겨주는 것은 그렇게 힘을 쓸 필요가 없죠. 무표정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아래쪽으로 힘이 당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입술을 중심으로 해서요, 위로 당겨 오르는 근육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해요. 이런 근육들은 특징이 뭐냐면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으로 당기는 근육의 특징들은요, 전체적으로 한 가닥 한 가닥의 느낌이 아니라 한 면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이 겹겹이 이렇게 근육이 쌓여 있으면서 전체를 아래로 당겨주니까 위로 올라가는 근육의 힘보다 아래로 당겨주는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표정이 돼요. 쭉 당겨주는 이 힘이 강하죠. 입술이 밑으로 고리가 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미간에 인상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만 인상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미간에만 쓰는 게 아니라 턱, 요 부분에도 인상을 써서 호두턱의 형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근육이 바로 수축을 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건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한 증상들이 좀 있어요.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올 때 피부 요 겉부분이 있죠. 피부 표면 쪽에 근육이 붙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수축을 하면 어떻게 탁 당겨지니까 그 당겨지는 부분이 푹푹푹푹 파이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마치 호두턱 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무표정하게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결국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근육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강해지면 당연히 입술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강해지니까 입 모양이 처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인상 쓸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말려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V란을 되게 20대 때는 딱 이렇게 유지를 잘 하고 있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V란의 끝부분들이 점점점 뭉툭해지고 탁 잘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지방들이나 이런 것들이 처지게 되겠죠. 아래쪽은 당기는 힘이 더 강해지고 중력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불독 라인이 생긴다거나 이 부분, 이 V란이 무너져서 이런 부분들이 턱에 이미 지방들이 떨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운동이에요. 좀 더 당겨 올려주는 이 근육의 힘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안면, 얼굴 중심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활짝 웃는 근육을 쌓여줘야 실제로 이 근육의 힘이 착 당겨서 올라가는데, 우리는 미소라고 하는 것은 위쪽으로 당겨주는 근육보다는 옆으로 당겨주는 근육의 힘도 많이 작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위로 올리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을 때 잇몸이 보이게 활짝 웃는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 쉽잖아요. 웃어보세요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웃거든요. 되게 어색해요. 정말 웃을 때 이 활짝 웃는다는 느낌은 입꼬리에서부터 우리 광대까지 이어지는 이 선에 당겨주는 근육이 제일 중요한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 근육의 힘을 이렇게 위로 쭉 당겨준다고 느끼면 마치 얼굴에 있는 근육의 힘을 이렇게 올려준다는 느낌이 들겠죠. 입꼬리를 최대한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주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되게 그렇게 한 3초에서 5초 있어 보면요, 엄청 힘듭니다. 즉, 그 근육이 금방 피로도를 느끼기 때문에 실제로 그 근육을 사용을 우리가 그만큼 잘 안 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습관을 하루에 5분 정도만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중안면 운동인데요. 이 중안면 운동을 좀 해주고 나면 실제로 상당히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자, 웃잖아요, 그죠? 이렇게 웃을 때 올라가는 근육, 이 근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웃은 상태에서 멈춰 보세요.
그럼 여기가 당겨요. 엄청 당기거든요. 그 당기는 힘을 계속 느끼면서 하루에 5분씩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요. 점점점 중안면의 운동량이 발달하면서 광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 사진들 잘 보시면요. 연예인들 웃을 때 되게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웃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더라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활짝 웃는 느낌의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부분들의 운동이 잘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뭐 요즘에 길거리 가다가 사진 찍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한 1년에 한 명 정도 있긴 한데요. 본인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그걸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적응이 되면서 실제로 그 운동이 되게 오랫동안 잘 되어 있고 그 웃는 게 정말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습관 교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딱 보고 있으면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입을 긴장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약간 멍청하게 힘을 빼세요. 그냥 다물지 말고. 그 다물지 말고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힘은 훨씬 더 약해집니다. 자, 근데 쉽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의식적으로 할 때는 되게 잘 되는데요.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거 되게 생각보다 내가 또 그런 표정을 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관리샵이나 마사지샵 같은 데 가면 얼굴 이렇게 좀 올려주는 것들 많이 있죠. 요즘에 또 그런 것 말고도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주는 장비들이 있죠. 자, 어떻게 보면 그게 당장은 효과가 좀 없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해준다면 중력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그런 힘들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보상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즉 우리가 항상 중안면 운동을 하는 것과 하안면에 힘을 빼고 이빨을 살짝 벌려놓는 것, 그 다음에 좀 마사지를 할 때 위로 올린다거나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좀 이런 것들 해주는 것도 상당히 평소에 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한번 이 하안면이 무너지게 되면 치료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하게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육과 지방이 아주 복합적으로 있는 데다가 특히 이 근육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설켜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좋아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보상을 하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되게 언밸런스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러한 경우들을 시술할 때 보통 하안면 쪽에 보톡스를 좀 많이 넣기도 해서 아래쪽에 힘을 풀어주는 거죠. 보톡스는요, 힘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힘을 당겨주는 힘이 많은 것들을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중안면 운동을 하면 중안면 쪽에서 더 당겨 올라가겠죠. 즉,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말려 올라간 힘이 너무 강해서 힘이 짧아진 경우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필러를 넣어서 좀 더 얼굴 형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지가 엄청 바뀌고 실제로 얼굴 형태가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젊음을 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표정하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이 무표정을 풀고요. 근력의 운동을 해보는 습관을 좀 가져보세요. 점점 얼굴의 형태가 위로 업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안면에 힘을 빼주는 습관, 턱을 약간 벌려놓고 이 긴장도를 풀어주는 그런 방법도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너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미 놓쳐서 이미 턱선이 많이 무너졌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어떤 관리나 이런 걸로는 좀 해결이 힘들고요. 일단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빠르게 교정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시술을 하더라도 이 하안면 아래쪽 부분만 잘 해결되면 여러분들 얼굴의 인상은 훨씬 더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일. 이 목주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더 풀어줄 수 있는, 당겨주는 이런 효과들이 목의 힘이 동시에 딱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시간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한 2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목주름을 평소에 좀 더 잘 관리해 주신다면 꾸준히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목주름에 대한 부분들이 운동법 그렇게 하는 게 도움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을 본다든지 뭔가 하는 행동들이 되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걸 안 하게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어떤 규칙적으로 운동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좀 해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턱이랑 목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평소에 우리가 무표정하게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아래쪽으로 당기는 근육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리가 평소에 좀 더 리프팅 하는 방법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강제적으로 좀 웃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웃을 때 입꼬리를 마치 우리 광대로 거는 듯한 느낌으로 상당히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져서 웃는 이런 습관을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근육의 힘이 상당히 강해진단 말이죠. 근데 무표정하게 있을 때는 이 아래쪽으로 당기는 근육의 힘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힘이 결국 우리가 꽉 깨무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관을 가질 때 보면 목의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돼 있죠. 그러면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아래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의 힘을 조금 푸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목의 힘을 풀려면 첫 번째 턱의 관절의 힘을 좀 풀어주는 게 상당히 목 긴장도 풀어주는 데 상당히 도움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있다가 입을 그냥 다문 상태에서 그냥 턱만 살짝 열어보세요. 그러면 아래쪽의 힘이 상당히 풀어지면서 목의 힘이 동시에 쫙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평소에 이 플라티스마 머슬, 광견근의 힘이 상당히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이 힘을 상대적으로 계속 쓰고 있는 것보다 입을 살짝 그냥 벌어져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열리죠. 열리면 이 힘이 풀리고 목의 힘이 풀리는 걸 느낍니다. 상당히 가벼워지죠. 평소에 내가 의식을 하다가 입을 다물고 있네, 너무 내가 긴장을 하고 입을 꽉 깨물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의식적으로 탁 풀어보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운동법입니다. 왜? 긴장도를 풀어주는 방법인 거니까요. 그래서 입을 살짝 풀어주는, 입을 열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써서 목에 있는 긴장도를 풀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수축을 하면 당연히 반대로 행동하면 되죠. 반대로 행동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이렇게 목을 들고 쭉 젖히는 겁니다. 끝까지. 근데 이 젖힐 때 보면요, 젖힐 때 입을 다물었을 때와 벌렸을 때 보면 이 부분의 움직임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입을 벌어지게 하고요, 입을 다물게 하고요, 입을 벌어지게 하고요, 입을 다물게 하면 목을 뒤로 젖힌다는 느낌과 함께 피부 앞쪽의 그 텐션, 이 텐션을 되게 강하게 준다는 느낌으로 이게 쫙 당겨진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당기고 최대한 피부를 젖히는데요. 이때 입을 다문 상태에서 젖히고요. 입을 살짝 살짝 벌려만 보시면 약간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다물면 이 부분이 당겨지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의 힘들이 상당히 많이 좀 더 운동도 되기도 하고요, 풀어지기도 합니다. 반대쪽으로 45도를 틀어서요, 이걸 당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쫙 피부가 당겨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도 입을 살짝 벌렸다가 딱 깨물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쫙 당겨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스트레칭이 쫙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려서 똑같이 하고요. 자, 이것도 입을 살짝 벌렸다가 깨물어 보시면 여기가 쫙 당겨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벌리라는 건 아니고요, 살짝만 입을 살짝 벌렸다가 탁 조여만 주더라도요, 이 부분들이 텐션들이 착착착 하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효과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운동할 때 방법은 이런 목을 앞으로 최대한 젖히고 피부에 텐션을 주게끔 하고 입을 살짝 벌렸다가 다물었다를 반복하면 각도를 조금씩 다르게 해서 45도씩 해주면 피부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당겨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주는 효과가 상당히 강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주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더 풀어줄 수 있는, 긴장도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 목주름이 생길 때는 아까 플라티스마 머슬의 이 긴장도를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좀 쓰게 되면 이 긴장도가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매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마치 마사지 받는 듯한 느낌이 되게 시원한 정도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되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목 안에는 그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그 주변에 상당히 다양한 근육들이 붙어 있죠. 근데 이 목의 힘이 상당히 중요한데, 목의 힘이 약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변에 있는 지지하고 있는 근육이 긴장도가 되게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코어가 되게 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운동을 하더라도 그 주변의 근육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목 디스크라든지 목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건강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목의 힘을 되게 코어 근육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목 근육은요, 운동하기가 되게 쉬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손바닥을요, 머리를 대고요, 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리죠. 자, 우리가 보통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당기잖아요.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많이 하죠. 이거 당기는 거 말고, 이건 당기는 건 그냥 스트레칭이고요. 그거 말고 내가 밀었을 때 이 미는 힘을 버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10초를 버티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세면요, 상당히 이 부분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자,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이렇게 되고요, 미는 거죠. 힘을 강하게 꽉 밀고요, 머리는 반대쪽으로 이걸 버티려고 다시 1, 2, 3, 4, 5, 6, 7, 8, 9, 10. 그러면 실제로 양쪽의 힘이 다 꽉 잡히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앞쪽도 당겨서 밀고요, 그걸 목을 지지하는 힘을 앞쪽으로도 똑같이 하고요, 반대쪽으로, 자, 목을 양팔 깍지를 끼고요, 머리를 댄 다음에 최대한 이걸 앞으로 미는데 목을 뒤로 버티는 힘으로 가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의 힘들이 상당히 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좀 알게 됐냐면, 제가 거북목이 조금 있는데, 거북목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에 되게 습관이 됐고요, 등이 약간 구부러져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앞쪽으로 이 각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의 힘이 상당히 생각보다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앞에 누워 있고요, 누운 상태에서 자, 일어나봐 했을 때 그 목의 힘을 버티고 일어날 정도의 강한 힘이 생겨야 되는데, 목에 힘이 없으니까 그걸 제가 못 일어나요. 그만큼 목의 힘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코어 근육을 상당히 올리는 것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긴장도가 전반적으로 안쪽으로 가게 되고요, 바깥쪽의 긴장도가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목주름을 예방할 때는 전체적으로 목의 근육의 힘의 코어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자, 림프는 이 순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목에는 엄청나게 많은 림프의 구조들이 있습니다. 자, 얼굴에서부터 나오는 림프들이 결국 목을 타고 우리가 경정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얼굴에 있는 목을 통과해서 나가는 림프의 구조의 순환을 잘 해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이 부분의 순환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얼굴은 제가 림프 할 때 어떻게 했죠? 마사지를 눈 옆으로 가서 앞으로 간 다음에 귀 밑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리는 방법을 하면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이 순환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붓기가 빠지게 되고, 안쪽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마사지 방법을 사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귀 앞에 하고 귀 뒤에만 자주 문질러 주시고요, 턱 밑에 자주 문질러 주시고요, 그거를 밑으로 해서 결국은 목 밑에까지만 이렇게 쭉 내려주셔도 이 림프 마사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순환이 됩니다. 목주름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런 노폐물들이 생기고 난 것들이 순환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마사지 할 때 또는 뭐 여러분들이 로션이나 크림을 바를 때 한 번씩 가볍게만 좀 해주셔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이니까, 목주름에 신경을 쓰면서 또 얼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할 때 한 번에 이걸 다 묶어서 하면 사실 좋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좀 작아지게 하면서 얼굴 목 건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한 2분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좀 하면서 목주름을 평소에 좀 더 잘 관리해 주신다면 목 건강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니까 평소에 열심히 꾸준히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댓글 써보세요. 한번. 많습니다. 있습니다. 정말요. 피부를 망치는 습관 하나만이라도 습관을 교정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나간다면 백날 깨끗하게 클렌징하고 제품 좋은 거 쓰면 뭐합니까? 오늘 진심 어리게 정말 오늘 제가 10배를 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안 씻고 자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 그냥 귀찮아서 안 씻는 사람도 많아요. 이 뭐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피부의 비결은 잘 씻고 자는 거래. 안 씻고 자는 사람도 있어? 많대요. 그랬어요, 제가. 진짜로. 내가 너무 당황해서. 여성분들 좀 뜨끔하신 분들 있죠. 특히 메이크업 하시고 그냥 주무시는 분들. 피지 분비는 계속 증가해 있는데 모공을 다 막아놔서 피지는 못 나가. 자, 그러면 당연히 간에서 족발 여드름이라든지 피부에 트러블 같이 모낭염 같이, 그다음 또는 여드름처럼 되게 병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씻고 주무셔야 되죠. 그래서 자, 이거 난이도 1 너무 쉽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씻고만 자면 되니까. 난이도 쉽죠? 예, 이 정도면 다 통과하셔야 되죠. 두 번째. 여러분들 발, 손 이거 한 15분 이상, 20분 이상 계속 물 담가 놓으면 피부 건강해져요? 불죠. 피부가 분다는 이야기는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두면 어떻게 돼요? 간혹 팩 중에서는 그런 함량이 되게 풍부하거나 많아서 오랫동안 둬도 되게 좋은 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팩들을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피부에 닿는 수분 양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고, 그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은 오히려 약해지는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그 주변에 있던 균들이 다시 그 살을 통해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살 여드름 같은 증상들이 생기거나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간혹 팩을 심지어는 하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팩에 붙어있는 성분들도 오래 있지만 수분이 날아가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들까지 나중에 최종 더 날아가게 만들어져서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거나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고침되는 겁니다. 점수는 한 20점 정도? 그냥 팩은 꼭 건장 시간에 절대 오버나이트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중에서 턱 그럴 수도 있고요. 되죠. 엎드려 이렇게 자다 보면 되기도 하죠. 생각보다 정말 안 좋은 습관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피부에는 정말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존재를 하죠. 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되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 같은 경우는 피부가 되게 건조하죠. 근데 가슴이나 등이나 얼굴이나 두피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지 분비가 많은 곳에는 피지를 좋아하는 균들이 세팅들이 되게 많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또 다른 균들 세팅들이 다양한 분포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분포가 다른 환경에서 계속 내가 손을 통해서 뭔가 닿는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속 뭔가를 닿게 되면요, 이런 세균의 분포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다 피부가 조금 민감한 분들이라든지 장벽이 조금 무너진 분들은 반복된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핸드폰 이거 들고 있으면서 닦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진짜 세균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밖에 두고요, 만지고요, 가방에 넣었다가 빼고요. 여보세요 하잖아. 여보세요 해야죠. 실제로 이런 닿는 행동 그 자체가 상당히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총들을 바꿀 수 있는 게 되게 큰 문제인 겁니다. 정말 내 얼굴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닦는 거 있으면 늘 닦거나 이런 과정들 때문에 매번 우리가 손을 씻을 수도 없고 매번 뭔가를 하기가 되게 힘들다면 얼굴에 손 안 대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 드리는데 안 와닿나 봐요. 씻고 난 뒤에 어떤 제품, 어떤 방식으로도 씻고 난 뒤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 얼굴이 만약에 당긴다면 일단 거기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내 얼굴에 있는 지질들,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같은 막들이 결국 어때요? 씻겨 나간 거잖아. 그러면 내가 되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되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안 건조한 분들이 있어요? 다 건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세요. 되게 많은 분들이 클렌징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클렌징을 과하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거야. 보습제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도요, 원장님 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아요. 늘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평생을 그렇게 해왔잖아. 그냥 그 건조한 상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내 원래 디폴트 값이야.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피부가 계속 장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제가 클렌징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60초 세안법 제가 늘 이야기하죠. 그냥 메이크업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분들은 그냥 가볍게 1분 안에 세안을 끝내시는 방법을 쓰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특히 가볍게라도 그냥 클렌징을 하셔서 그냥 폼만 해도 1분 내에 끝내시면 돼요.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은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1분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하시고요. 2차 세안으로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다시 60초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3분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뭐 되게 잘 안 지워지는 메이크업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선크림을 되게 두꺼운 걸 발라서 되게 잘 안 지워지는 무기자차를 사용했다거나, 되게 오일리한 느낌이 드는 걸 쓴다. 그럼 당연히 클렌징 오일이라든지 클렌징 크림을 써서 그런 오일을 빨리 제거를 해주는 부분들을 충분히 집중해서 클렌징을 하다 보면 그 부분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지운다고 생각을 하고 2차 사용을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원장님 그렇게 해도 저 너무 잔량감이 많이 남는데요. 그 제품 쓰시면 안 돼요. 클렌징을 너무 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환경 그 자체가 피부를 계속 민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찾으세요. 바꾸시고 실제로 그렇게 충분히 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생각보다 못 고치세요. 사실 이야기만 들어서는 되게 쉬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난이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0점 정도. 생각보다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클렌징 시간 줄여주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개포 얼마나 자주 가세요? 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나 베개포 얼마에 한 번씩 간다. 댓글 써보세요 한번. 심지어는요, 베개포가 하나밖에 없어서 갈지도 않는 사람도 많고요. 6개월 이상 그대로 두는 사람 수두룩백백합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 베개를요 10분 20분 베는 거 아니죠. 6시간 8시간 동안 베개를 베요. 6시간 8시간 베개를 베는 그 장소가 지저분해. 그럼 내가 첫날 백날 깨끗하게 클렌징하고 제품 좋은 거 쓰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 자리를 나쁘게 만들어주는 환경에 나는 그대로 닿는 거잖아. 자, 베개를 이렇게 되면 얼굴에 닿잖아요. 이렇게 닿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죠. 자, 봐요. 비타민C 파우더를 이렇게 좀 많이 바르고 자면 저녁에 이제 우리가 항산화 효과를 때문에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특히 엘라스코빅 애시드 같은 경우는 산화 반응이 좀 잘 생겨서 약간의 그 노랗게 색깔이 좀 바뀌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 바르고 자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베개에 묻어요, 이게. 베개는요, 그냥 그 자리에 비타민C 파우더가 약간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산화가 돼요, 살짝.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색이 점점 노랗게 바뀝니다. 비타민C 파우더를 항상 열심히 바를 때 너무 갑자기 베개포가 노래지는 거예요. 내가 베개포가 노래질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뭐 염색을 한 것도 아니고 비타민C더라고요. 내가 바른 것이 내 피부에 흡수가 되기도 하지만 꽤 많은 양은 발랐던 그 부분이 닿는 베개 부분에 결국은 묻게 되고요. 비비게 되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색깔이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묻어있던 소량의 비타민C들이 점점 얼룩이 지기 시작하면서 노랗게 바뀝니다. 파우더 매일 저녁에 바르시는 분들, 흰 베개 쓰시는 분들, 이거 경험해 보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거든요. 정말로 저는 베개포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은 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색깔 있는 베개색을 쓰지 말고요. 반드시 흰색을 써서 내가 반드시 그 상태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진짜 귀찮아요, 솔직히. 하지만 이거는 정말 저는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개포 꼭 확인하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해보시면 정말 이거 피부 좋아지는 것들 꼭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흰색으로 꼭 바꾸시고 자주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트러블 나면요 가만히를 안 둬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몸에 뭐가 나잖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만지고 걸리면요 생각지도 않게 그냥 뭐라 하지? 툭 떨어져야 되게 시원해. 저도 뭐 피부과 전문이지만 저 안 한다 이렇게 말 못. 저도 저 적시합니다. 원장님 짜도 안 나와서 정말 있는 힘껏 다 짜가지고요.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정말 얼룩 짜고 다 피부 까져서 오시는 분들 정말 생각보다 많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무조건 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피부의 세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의 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세요? 진짜 집 이기는 힘 정도가 아니고요. 타노스급이야. 세포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게 염증상은 생겼어. 근데 그거를 손으로 그냥 자, 그러면 이게 밖으로 나오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 손으로 누르는 압력이 실제로 되게 꾹 누르면서 조직 세포들은 더 터지게 되고요. 터지면서 그게 더 염증 반응을 유도시키게 되죠. 농처럼 생기는 고름들 보이죠? 고름들 생기니까 이게 나올 것 같거든? 그럴 때는 반드시 밖에 있는 부분들 살짝 오픈을 시켜주고 살짝 눌러주면 그게 밖으로 살짝 밀려 나오는데 그것도 기어코 끝까지 빼고 싶은 마음에 꾹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심해지고요. 그 안으로 확 들어가면서 더 염증 반응이 커지면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거든요. 조직 세포, 자, 우리가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세포들이 다 이겨지면서 세포가 안에서 막 터지기 시작하죠.
세포가 터지면서 특히 피부에 있는 각질 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멜라닌이 들어가 있잖아요. 멜라닌이 막 터져 나오죠. 이런 것들이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이 나와 결국 뭐가 생겨요? 색소 침착 꼭 오게 됩니다. 그럼 뭐 우리가 아하나 바 성분들 들어가 있는 패치를 좀 발라줘서 기본적으로 약간 진정시켜 준다거나 이런 방법부터 자극, 실제로 손을 대지 않는 방향으로 좀 관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아주 섬세하게 하겠다고 면봉 2개를 가지고 와서 또 면봉으로 또 이렇게 또 꽉꽉 눌러서 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 많죠. 아니, 뜨끔뜨끔이 아니라 광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저는 한 80 정도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꼭 고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그렇게 빨갛게 올라왔는데 농이 안 차는 것들은 절대 손 대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여드름 중에서도요,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해서 안쪽에 단단하게 있고 아무리 그걸 짜도 밖으로 배송되지 않는 그냥 염증 덩어리가 탁 모여있는 그 상태거든요. 이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주사를 맞는 겁니다. 병변내 주사요법이라고 해서 여드름 부분에 주사를 툭 맞아주면 그게 바로 가라앉아요. 약을 먹거나 약을 발라주면 바로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것들이 안쪽에서 조직들이 무너지면서 농이 생기죠. 농포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노랗게 되면 그 노랗게 된 부분들을 살짝 열어주고, 그냥 그 부분만 살짝만 열어줘도요, 배농 현상이 생기면서 점점점 그 염증 반응을 주는데, 그 상태에서 또 짠다고 꾹 누르면 그 안에 남아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더 안으로 더 들어가거나, 누르는 그 힘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더 지리게해서 더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만이라도 습관을 교정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 피부 건강을 위해서 제가 오늘 진심 어리게 정말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피부 건강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피부가 더 좋아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께 열심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5분 정도만 제자하셔가지고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 얼굴의 사이즈가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람 김홍석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한 대 탁 맞고 나면요, 멍이 들고요, 멍이 든 자리가 상당히 많이 붓고, 그게 한 2-3일쯤 지나면서 붓기가 가라앉죠. 자, 우리가 이빨을 뽑고 나면 이빨을 뽑은 자리가 붓고 난 뒤에 그 부분이 가라앉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림프입니다. 혈관계통을 이야기를 하면요, 동맥, 정맥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하지 림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맥은 기본적으로 심장에서부터 밖으로 나가죠. 나가서 실제로 우리 몸을 싹 돌고 모세혈관으로 아주 많은 조직에 싹 흩뿌러졌다가 거기에 있는 노폐물을 다시 싹 받아서 모이는 혈관이 정맥으로 해서 결국은 심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순환계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림프인데요. 모세혈관들이 보이는 그런 조직 세포들이 있죠. 그 세포들 사이에 아주 미세한 그런 관들로 형성돼서 그 세포 안에 있는 체액 성분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런 림프가 왜 중요하냐면, 암이 걸리고 난 뒤에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전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림프전이죠. 그 세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이 그 간을 통해서, 림프간을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암세포들이 따라 움직이게 된 거고, 실제로 너무 많은 세포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제거되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서 암세포가 오히려 번져 나가는 그런 루트가 되는 것이 바로 림프전이가 되는 겁니다. 림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쭉 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은 림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모든 것들이 싹 모이기 시작하면서 제거될 것들은 제거되고 없어지는 우리 몸에 약간의 필터링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림프는 조금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림프간이 가지고 있는 그 벽은 너무 얇아서 가만히 있을 때도 물론 수축을 자기가 알아서 톡톡톡 일정한 시간을 걸쳐 가지고 수축은 하긴 하지만, 근육이 옆에 있을 때 근육이 수축을 딱 함으로 인해서 림프가 상당히 빠르게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압력을 너무 세게 꽉 주게 되면 오히려 짜부라들게 되죠.
그런데 일정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서 근육 운동을 계속하면 그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 과정에 그 림프는 계속 그 자극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은 안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고요. 모든 이런 림프 순환계들은 정맥으로 나중에 빠져나가는 그러한 루트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림프가 얼굴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림프에 대한 시스템들을 분명히 잘 활성화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얼굴을 생각보다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웃는다거나 우리가 표정을 짓는다거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부분적인 근육의 운동은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쪽에 있는 부분들은 움직이지 않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마사지를 좀 해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림프의 순환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그 길이 열리게 되고 실제로 그 체액이 잘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 이유죠. 여러분들 멍들면요, 계란으로 이렇게 뺑글뺑글 계속 돌리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귤로 돌리기도 하고 계란으로 돌리기도 하고, 보통 시원한 걸 돌린다는 것은 쿨링의 목적이 있는 거고, 그 주변의 림프관을 자극을 해서 그 체액이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다시 배출시킴으로 인해서 붓기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전통적으로 사용을 해왔던 거죠.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얼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굴 눈가 가쪽 부분 있죠. 이 가쪽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과 안쪽 부분에 조금 그 순환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눈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요, 실제로 림프가 이렇게 모여서 귀 앞부분과 그 다음 귀 아래쪽 요 부분이 있죠. 이 두 가지 부분에 많이 모여서 나중에 목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고요. 자, 눈 바깥쪽 안쪽 부분은요, 요 안쪽 부분들은 전부 중앙을 따라서 이렇게 골을 따라서 와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턱의 한 중간 정도에 되는 요 밑센 부분 정도로 림프가 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투 트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바깥쪽 부분과 안쪽 부분에 두 가지 길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마사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눈은 그냥 눈 위쪽 부분을 꾹 눌러주면서 바깥쪽으로 눈썹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빼고요. 이 눈썹 바깥쪽에서부터는 그냥 쭉 마사지를 하면서 귀 앞부분까지 이렇게만 빼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귀 앞부분에 아까 림프가 많이 모인다고 했죠, 바깥쪽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 번 마사지를 그냥 가볍게만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한 5-6번 정도 마사지를 해주고 나면 그 귀 아래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빠지는 림프의 순환의 방법들이 상당히 자극이 되니까 그 부분에 그 길을 따라서 정체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쭉 내려서 상당히 우리 목에서 가장 큰 SCM 근육 이렇게 튀어나오는 근육이 있죠. 이 근육 부분에 상당히 많은 림프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냥 가볍게 그냥 근육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때로는 이렇게 근육을 콕 집어서 이런 식으로 집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림프가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눈 안쪽, 우리가 눈 안쪽 부분은요,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는 방법을 써서 어디? 바로 요 우리 흔히 턱선의 한 중앙 부분이 있죠. 그 중앙 부분 아래쪽 이 부분에 또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림프절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게 되고요. 욕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다시 빼서 아까 목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해주시게 되면 바깥쪽은 바깥쪽 라인대로, 안에서는 다시 이렇게 모여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이러한 순서로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더라도 상당히 얼굴의 부기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림프 마사지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시는 마사지는 사실 그냥 피부의 중력을 거스르기 위한 피부의 마사지일 뿐인 거고, 림프 마사지의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주는 방법을 써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점 그 림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구조가 되고 가장 큰 림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주는 방법을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강한 마사지로 마치 근육을 꾹꾹 누르듯이 그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고, 평소에 우리가 그냥 살짝 눌러주는 그 자극만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뭐 로션이라든지 크림이나 오일을 사용하고 난 뒤에, 즉 우리가
저녁에 세안을 다 하고 화장품을 다 바르잖아요. 그 바르고 난 이후에 그런 마사지를 한 번 더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손쉽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병행해서 평소에 습관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되게 우리가 염증 반응이 되게 심한 경우 있죠. 자, 그런 경우는 특히 붓기가 또 오래 남기도 하고 때로는 멍도 들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이런 림프 마사지를 잘 해주게 되면 멍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혈관 바깥으로 막 혈구들이 불필요하게 나와 있던 것들이 그 길을 따라서 전부 다 배출이 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부기가 상당히 좋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멍의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됩니다. 요즘은 레이저를 하고 난 이후에 색소가 깨진 물질이라든지 여러가지 혈관이 깨지는 여러가지 물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쉽게 잘 배출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상당히 그러한 색소 치료 효과를 또 상승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홍조라든지 색소 치료에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즘엔 이런 시술과 함께 림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잘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최근에 제가 본 장비 중에서 바이오간제 레기너스라고 하는 그 장비가 사실 이렇게 음파를 이용한 방법이긴 한데 근육 부분의 주변에, 피부 주변에 있는 근육을 되게 자극을 잘 시켜줌으로 인해서 근육 운동,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없는 근육 부분을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실제로 그 부분을 자극을 주면서 결국은 림프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바쿠메드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 바쿠메드라고 하는 장비는 큰 통에 들어가서 우리가 통에서 음압과 양압을 계속 반복해서 걸게 되면 처음에는 그 압이 착 걸렸을 때 우리 몸의 통에서 쑥 빨려 들어갔다가 풀어주고 빨려 들어갔다 풀어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관, 동맥과 정맥 시스템 뿐만 아니라 림프도 전체적으로 순환을 한 번에 시켜줄 수 있는, 하고 난 이후에 되게 손발이 붓는 게 상당히 준다거나 손발이 찬 게 상당히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순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림프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노폐물 배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장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병원에서 그런 치료들이 병행하는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도 충분히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마사지 방법, 하루에 5분 정도만 투자하셔가지고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 그 얼굴 붓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주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약간 습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람 김호석입니다. 자, 여러분은 마기꾼인가요? 자, 여러분은 마기꾼인가요? 마해자인가요? 저는 그냥 잘생긴 걸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윤곽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굴을 크게 분류하고자 할 때는요, 우리가 이 미간을 중심으로 우리가 머리끝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부터 미간까지를 우리가 상안면, 머리의 위쪽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미간부터 코 아래 이 부분까지를 바로 중안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부터 턱 끝까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하안면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얼굴에는 약 한 50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걸 얼굴의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각각의 랜드마크가 전부 다 있고, 그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가 되는 것들이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얼굴의 인상을 딱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는 부분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하안면입니다. 자, 이 하안면이 가지고 있는 게 인상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그림을 또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코의 종류가 한 10가지 정도가 있고 얼굴은 한 11가지 정도의 타입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얼굴이 가장 이상적인 얼굴의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연구가 지속되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논문들도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18살에서 30살까지 여성분들 중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attractive 얼굴, 아주 매력적인 셀러브리티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쪽은 둥그스름하면서 약간 넓으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V라인으로 떨어지는 샤프한 형태로 떨어지는 얼굴의 형태를 상당히 매력적인 얼굴의 형태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아래쪽 3분의 1, 즉 하안면이죠. 하안면이 상당히 매력적인 얼굴인 경우에 크게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하안면이 상당히 우리 인상에 있어서 상당히 젊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논문인 거죠.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요, 되게 고대 그리스 조각상들이 있죠. 그 조각의 얼굴들과 예쁘다고 얘기하는 셀러브리티를 비교한, 그 얼굴의 형태를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 거의 흡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얼굴의 비율의 형태 중에서 하안면의 비율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코끝 아래 여기서부터 턱 끝까지를 하안면이라고 분류를 했는데, 입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입술에 우리 딱 선이 있죠. 이 선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코끝에서 입술까지의 선, 그리고 입술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선, 요 두 가지의 비율이 바로 3분의 1, 3분의 2, 30%, 70%일 때 가장 하안면이 아름답다라고 인지하는 비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굴의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어떤 얼굴이 가장 이상적인 얼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요 끝에서부터 하안면 끝에까지 이 비율과 그 다음 이 얼굴 전체 가로 비율이 있죠. 이 가로 비율의 비율이 1.618대 1의 비율인 경우 가장 이 얼굴의 형태가 이상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하안면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입술까지의 비율이 3분의 1, 그리고 아래가 3분의 2, 즉 30%와 70%일 때 가장 얼굴이 이상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요거와 요거가 거의 1대1 아니야? 저는 1대1? 이 정도면 거의 9에 가까운데? 이 비율과 이 비율이 1.618대 1의 비율,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비율들을 잘 적용되어져 있는 얼굴이 상당히 이상적인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마스크를 쓰면 어디가 먼저 가리자면 당연히 중안면과 하안면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고요. 얼굴의 인상을 결정하는 하안면이 완전히 보이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얼굴 전체의 윤곽이 상안면 이쪽이 둥글고 크고 하안면의 하안면 부분이 상당히 작으면서 전체 비율이 1.618, 그 다음 입술의 비율이 이렇게 좋은 그런 전체 밸런스를 동시에 눈으로 딱 확인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비율이 좋은 사람이구나, 비율이 좋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고, 마스크를 썼을 때 이 비율이 사실 맞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인지할 때 아,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비해서보다 마스크를 벗었을 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유고요. 아니, 너무 보는 사람들이 이걸로 기분 나쁘거나 불편하지 않을까? 뭐 제가 뭐 1.1대1이니까 저부터 뭐 일단 반성합니다. 여튼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잘생겼어, 저 사람 너무 예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딱 그 윤곽 라인을 보고 바로 한순간에 딱 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즉 팔자 주름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점이 한두 개가 있는지, 주름 상태가 전주름이 눈가에 있어서 보이는지, 여기가 볼륨이 살짝 꺼졌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굴의 형태, 전체 하나의 형태를 윤곽 라인을 한 번에 딱 인지하고 그 윤곽 라인이 이상적인 얼굴로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이미지로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이 아닌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선들이 무너지는 형태가 있다면 나이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경락을 받는다든지 림프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런 윤곽과 선을 상당히 선명하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걸로 인해서 얼굴의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밸런스, 조화를 이루게끔 만들어주는 얼굴의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하는 거죠. 특히 이 턱 라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지게, 나이가 들면서 위에 있는 부분들이 중력으로 인해서 처지게 되면 이 선이
선명해지지 않고 무너지게 되면 나이가 확 들어 보이는 요소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니까 분명히 샤프했던 얼굴의 형태가 약간 각이 지는 형태의 얼굴로 바뀌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의 비율이 위쪽은 좀 커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위쪽도 크고 아래쪽도 큰 얼굴이 좀 더 약간 넙대대해 줄 수 있는 넓어져 보이는 그런 얼굴 형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인상이 확실히 젊어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전체를 봤을 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지방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얼굴의 형태가 되게 각져 보인다면 이런 부분에 보톡스를 넣어서 턱에 있는 근육을 작게 만들고 그 선을 상당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나이가 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이런 치료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락이라든지 아니면 마사지나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선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꾸준히 관리해주면서 나이가 들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잘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내 얼굴에 조금 단점들, 안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